아침 7시 김소연은 늘 그랬던 것처럼 부엌에 섰습니다. 도마 위에서 달걀이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창밖으로는 봄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었습니다. 12살 아들은 식탁에 앉아 수학 문제집을 펼쳤고 9살 딸은 머리를 묶어달라며 소연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아빠는요? 딸의 물음에 소연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남편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사흘째였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대. 곧 들어오실 거야. 소연은 아이의 머리를 매만지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미세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결혼 15년 남편 이정우는 한 번도 집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공원에 갔고 명절에는 소연의 친정에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달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 회의가 생겼습니다. 핸드폰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고 대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프로젝트가 끝나면 괜찮아질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가정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서로를 믿는 것이 부부의 도리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소연은 남편의 서재 책상 위에서 낯선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2명분이었습니다. 날짜는 지난주 금요일 남편이 회사 회식이 있다고 했던 그날이었습니다. 소연은 영수증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었습니다. 거래처 접대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평온했던 일상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을. 창밖의 봄빛은 여전히 따스했지만 소연의 세계는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증을 발견한 지 사흘 후 소연은 남편의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주소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소연은 그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소연은 그곳에 갔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옆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다리가 굳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소연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차에 올라탔고 소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소연은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강남에 갔었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봤어. 당신이랑 그 여자. 소연아, 얼마나 된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년. 소연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반년. 그동안 자신은 무엇을 보지 못했던 걸까요?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소연의 목소리도 작았습니다. 고함을 지르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조만간 정리할게. 시간을 좀 줘. 그것이 남편이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일주일 후 소연의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우 씨와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만나고 싶어요. 소연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연은 받았습니다. 왜 전화했어요?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정우 씨는 이미 저를 선택하셨어요. 부인께서도 놓아주시는 게 서로를 위해.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는 진심이에요. 정우 씨도 더 이상 그 집에 있고 싶지 않다고. 소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이미 말한 모양이었습니다. 소연아, 남자들이 원래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 어머니, 정우도 힘들었나 보다. 조금 기다려봐. 곧 집으로 돌아올 거야.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 전화했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참아. 애들 생각해서라도 이혼하면 내가 더 힘들어. 모두가 소연에게 참으라고 했습니다.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소연은 욕실에 앉았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물소리에 묻혀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깊이 울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 집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당당했습니다. 소연은 거울 속 자신을 보았습니다. 40살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눈가가 처졌습니다. 그 여자는 젊어 보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소연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한 사람이었나요? 그렇게 살아온 15년이 이토록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었나요? 소연은 물을 잠갔습니다.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보았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생각할 시간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한 번씩 아이들을 만나러 왔지만 소연과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빠, 언제 집에 와? 아들이 물었습니다. 남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연아, 정우한테 들었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이 아이를 낳았대. 아들이라더라. 소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주가 생긴 거야.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핏줄이잖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도 난처해. 전화를 끊은 후 소연은 한동안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가족 단체 채팅방에 새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형님 아들 낳았다며? 축하해. 아래로 댓글이 달렸습니다. 시누이, 시동생 배우자, 조카들까지 모두가 축하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소연의 이름만 없었습니다. 소연은 채팅방을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나가면 도망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대로 두었습니다.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시댁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소연은 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왜 안 와? 애들이라도 데려와. 애들은 학원 있어요. 학원은 무슨? 일요일인데. 소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다음에. 그날 저녁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집 안 가요? 응. 오늘은 쉬는 날이야. 아빠도 거기 있어요? 소연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12살 아이는 이미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빠는 바빠서 못 올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연은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집에 들렀습니다. 짐을 가져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소연은 거실에 앉아 그를 지켜봤습니다. 애들은 학교. 남편은 침실로 들어가 옷을 챙겼습니다. 소연이 물었습니다. 아이 낳았다며.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 하는구나. 달리 뭐라고 해야 할지. 할 말이 없으면 하지 마. 침묵이 더 편하잖아.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연은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미안해하는 것 같았지만 돌아올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들 다들 축하한대. 손주라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그 선택을 받아들였습니다. 소연만 혼자 남았습니다. 남편이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소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소연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무너지고 싶었지만 아직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일상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소연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시아버지의 전화는 목요일 저녁에 왔습니다. 소연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시아버지라는 이름이 떴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소연아, 나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손주 100일이거든. 그래도 가족인데 와야 하지 않겠니? 소연은 싱크대를 바라봤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죄송하지만 못 가겠습니다. 왜? 애들이라도 데려와. 아버지가 직접 부탁하는 거야. 소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아버님, 그 자리는 제가 설 곳이 아닙니다. 뭐, 저는 이제 그 가족이 아니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연아, 너무 그러지 마. 정우도 잘못했지만 애들 생각해서. 애들은 제가 지킬게요. 그러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소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켠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소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세면대로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40살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쳐 보였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소연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지킬 거야.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말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들은 자전거를 탔고 딸은 소연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엄마, 요즘 웃는 것 같아요. 딸이 말했습니다. 소연은 놀라서 딸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래, 응, 전에는 울 것 같은 얼굴이었는데, 소연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아빠는요? 소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살 거야. 우리는 우리대로. 그럼 우리끼리 사는 거예요? 응. 엄마랑 너희 둘이서.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심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내 삶을 선택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나 자신으로 서기로 했다.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배신당해도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소연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지만 어둡지 않았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앞날은 불확실했습니다. 이혼은 쉽지 않을 것이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소연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소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침실로 들어가기 전 소연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이제는 온전히 자신과 아이들의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소연은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이제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에서 나오는 길, 소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이혼 조정 확정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무거웠지만 짓누르지는 않았습니다. 끝났구나. 소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15년의 결혼이 한 장의 서류로 정리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한켠이 가벼워졌습니다. 한 달 후 소연은 아이들과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북의 작은 투룸 아파트였습니다. 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작았지만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딸이 물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만의 집이야. 작네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소연은 웃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이잖아. 아이들은 곧 새 집에 적응했습니다. 좁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 사람이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마다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소연이 물었습니다. 아들은 수학시험 이야기를 했고 딸은 친구와 싸웠다가 화해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전에는 이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모두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대화는 짧았고 침묵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소연아, 나야. 네, 애들은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때 너무 모질게 대한 것 같아서. 소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가끔 애들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아이들이 원하면요. 알았어. 건강해라, 소연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먼 곳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왔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소연은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서점이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소연이 직접 번 돈이었습니다.
오늘 월급 받았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소연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눈을 빛냈습니다. 축하해요. 엄마. 고마워. 오늘은 치킨 시켜 먹자. 와.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소연은 웃으며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작은 기쁨이었지만 소중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소연이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박했지만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딸이 말했습니다. 소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엄마, 요즘 많이 웃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소연은 아들을 봤습니다. 그런가? 예. 전에는 슬퍼 보였는데. 소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 우리 셋이서. 우리가 가족이니까요? 딸이 물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네. 아이들은 웃었습니다. 소연도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소연은 베란다에 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배신과 모멸, 침묵과 외면. 그 모든 것들이 소연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아팠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평온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소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소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을 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소연은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소연은 그 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두렵지 않게, 당당하게,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란 피로 연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선택하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그것을 배웠습니다. 고통 속에서 천천히 단단하게. 소연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끄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 속에서 소연은 잠들었습니다. 또 다른 내일도 그렇게 찾아올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